안녕하세요. 500만 개미입니다. 오늘은 같이 공부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가 봤을 때 뉴트리라는 기업이 상장한 지 오래되진 않았는데 정말 좋은 기업인 것 같다라고 말을 해서 분석을 해보았고, 그러고 나서 그 친구에게 뉴트리라는 기업에 대해서 제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다가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기업들이 뉴트리랑 비슷한 기업들은 콜마비&H, 노바렉스, 코스맥스 MBT라는 기업이 있고, 콜마비&H하고 코스맥스 MBT는 한 번씩 다뤄본 적이 있어요. 노바렉스는 다뤄보지 않았는데 기회되면 노바렉스도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은 뉴트리가 주인공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기업들의 차트를 보면은 대체로 우상향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콜마비&H는 애터미 제품을 OEM 생산을 하면서 굉장히 주가 상승이 많이 나왔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노바렉스는 뉴트리랑 비슷한 시기에 상장을 했고 경쟁사예요. 건강기능식품 관련주들 살펴보기에 앞서서 건강식품의 종류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에는 고시형하고 개별 인정형이 있습니다. 고시형은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사과즙, 홍삼처럼 흔히 알고 있는 식품들을 말하는데, 개별 인정형은 공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아 인정한 원료를 말하는데, 여기서 인정은 영업자가 식약처의 안정성과 기능성을 측정한 자료를 제출을 해서 인정받았을 때 그 해당 업체만이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하고, 다른 회사가 이 제품을 또 생산하고 싶다면 식약처에 자료를 제출해서 인정을 받아야 제조가 가능합니다. 개별 인정형은 최초 인정일로부터 6년 뒤에 그리고 50개 이상의 제조 신고가 이루어지면은 고시형으로 제한돼서 누구나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특이사항은 뉴트리의 매출 실적 구조에 있는데, 콜라겐 제품의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95.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콜라겐을 쳐보면 에버콜라겐이라고 광고가 올라와 있고, 그리고 상위 랭크에 올라와 있는 이 에버콜라겐 제품들이 바로 뉴트리의 제품인데, 전체 콜라겐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독과점 시장인데, 아쉬운 거는 최근에 등록된 경쟁사 제품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시장의 파이를 나눠먹기 시작한 점이 눈에 보입니다. FN 가이드에서 제공한 뉴트리의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도에는 연간 지배주주 순이익이 190억, 21년에는 260억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선은 21년도 예측 PER을 계산을 했을 때 뉴트리가 8.63배, 콜마비&H가 12.32배, 노바렉스가 12배, 코스맥스 MBT가 10배 정도 나옵니다. 코스맥스 MBT는 20년도에 적자였어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게 없지 않아 있고, 뉴트리는 실적이 잘 나온 편이었거든요. 콜마비&H랑 노바렉스급에 반영이 된다면은 12배를 가면 시가총액이 3,120억이니까 아직 목표까지 40% 가까운 계리율이 있으니까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자리기는 합니다. 근데 뉴트리가 다른 기업들보다 예측 PER이 낮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겠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은 장점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부터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뉴트리의 밸류에이션 매력은 코로나 이전의 건강기능식품 평균 밸류에이션이 16배였다. 근데 코로나 시기 때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서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는데, 타 업종에 비해서 견고한 실적이 나왔죠. 매출액이 전년 대비 45%, 이익이 100%, 당기순이익도 100% 성장하는 쾌거를 이룩을 했지만, 주가는 과거에는 16배 평가를 가졌었는데 지금은 16배 하면은 엄청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못 미치고 있다. 그죠? PER이 8배니까요. 그리고 이 뉴스를 보면은 뉴트리는 콜라겐 중국 보건식품 허가 대기 및 태국, 베트남 등 수출을 기대하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 보건식품에서 뉴트리의 콜라겐을 판매 허가를 해준다면 중국 현지에는 아직 콜라겐 기반 개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없거든요. 그래서 허가만 된다면 뉴트리가 최초로 시장에 판매를 하면서 시장 선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점유율 1위를 달성할 만큼 마케팅 능력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을 때 큰 폭으로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뉴트리에서 중국 보건식품 허가가 신청한 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원래는 19년도에 이 허가가 나기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도
허가가 안 났으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은 이게 중국 보건식품 허가에 대한 기대심으로 올랐다가 허가가 안 나니까 빠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허가가 2년째 안 나고 있죠. 올해에는 허가가 나서 뉴트리가 본래 가치를 찾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허가가 난다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20년도 4분기에 프로바이오틱스 신규 브랜드 마스터바이옴이라는 브랜드를 출시를 했고 이거에 대한 시장 반응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년도 1분기에 콜라겐 앰플형 라인을 추가를 해서 면역력 개선을 하는 제품을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면역력 관심이 많죠? 시장 타겟을 잘 잡은 것 같아서 좋은 흐름 이어나가면 20년도에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 이 흐름을 이어서 계속해서 기업이 성장해 나간다면 좋은 주가의 차트에도 주가 반영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자, 장점들 소개시켜 드렸고 단점을 소개시켜 드리자면 리스크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화면 있죠? 매출 실적에 전체의 95.49%가 콜라겐 제품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콜라겐 제품의 경쟁사가 우후죽순 생겨나서 경쟁 국면으로 시장 점유율을 뺏겨나간다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다만 뉴트리에서 만든 에버콜라겐이라는 브랜드가 인지도가 굉장히 출중하고 그리고 다른 콜라겐들보다 기능성이 뛰어난 것은 개별 인정형을 통해서 인증받은 제품으로서 유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는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사실 콜라겐 수요도 그렇고 판매량도 그렇고 거의 포화 상태에 있고 중국 시장에 잘 진출해 나가는지 초점을 맞춰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 주가 상승에 발목을 잡는 회사채는 따로 없어서 주가가 상승할 때는 가벼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무 비율을 따져봤을 때 부채 비율이 낮고 유동 비율도 괜찮고 유보율도 엄청나게 높고 이를 통한 이자 보상 비율이 114배가 초과되고 이런 기업은 주력 제품이 경쟁 국면을 통한 타격만 조심을 해서 경영을 해 나간다면 추후에는 배당도 많이 주고 실적에 대한 주가 상승 그리고 돈이 많은 만큼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기관 매수도 계속해서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관점은 중국이 해답이다. 그렇게 보시면서 관점을 잡아나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반도체 기업들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그리고 사실 지난번 영상 이후에 반도체 8대 공정 소개시켜 드린다고 했는데 퀄리티 있는 영상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일정도 지체되고 그리고 내용이 산으로 갔는데 그거에 맞춰서 기업도 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어떻게 소개시켜 드려야 될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기업들을 소개시켜 드리기보다는 남들 잘 모르는 기업들 파헤쳐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는데 어쨌든 막간을 이용해서 오늘은 뉴트리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구독자 신청 종목이라 적었는데 사실은 친구의 신청 종목입니다. 자, 오늘도 건강기능식품군에 속하는 기업들을 테마를 알아보았고 오늘 공부한 내용 잘 다뤄보셔서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네요. 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엄청난 수익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를 통한 평화로운 일상을 돌려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00만 개미였습니다.